자, 오늘은 또 한번 적천수에서 나오는 강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청탁, 청한 것이냐, 탁하냐, 진신이냐, 가신이냐, 강하냐, 부드러우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 강, 진신, 가신, 강유 이런 데서 이제 하나하나 뭔가 대립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청하다, 탁하다. 진, 참되다, 좀 거짓되다. 그 다음에 강하다, 부드럽다. 약간씩은 대립되는 이 개념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음량입니다. 이게 음량. 음량의 개념으로 바라봐주면 되고, 이 음량과 우리가 명리학의 하나의 그 명리 철학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음량에다가 오행의 생극 제하잖아요. 생극 제화. 이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 명리의 통변 방법이고 분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강유, 강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유는 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강이라고 하면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 양에서는 주역의 8개에서는 어느 개에 속한다? 근계에 속하겠죠. 그죠? 이거 많이 듣는 거 있죠? 남자의 명에서 남명이라고 적을 때 쓰는 게 근이죠. 그죠? 그래서 근이 양이야. 그 다음에 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곤이라는 것이 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사주를 쓸 때 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곤위지 또는 근위천, 곤위지 또는 중천근, 중지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8개의 하나의 개 이름이죠. 가장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라 그러고 이것을 모라 그러고, 부모가 있으니까 남녀의 자식들이 1남, 2녀, 3남, 뭐 1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8개라. 그런 의미에서 강유라고, 강한 것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유는 음이라. 근데 제가 강약이라고 할 때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강약. 이 강하고 양은 이게 음양일까요? 이건 음양이 아니지, 그죠?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강한 거야. 이거는 굳세고 강하다 이런 의미. 뭔가 단단하게 굳세고 강하다. 이거는 뭔가 유연하다야.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죠. 또 아주 강하다고 해서 굳세고 온전하고 아주 뭔가 강단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강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강유야. 이거는 음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강. 강과 유는 하나가 아니야. 불일. 하나로, 그러니까 음량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불일. 하나가 아니지만 음량은 강유는 불일. 하나가 아니고 불과 제압. 그 제압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할 경우는, 그러니까 강이든 유든 한 가지가 아닌데, 하나가 아닌데, 그 제재를 한다는 거, 극하는 것을 말하겠죠. 극을 하는 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강한 것이든 부드러운 것이든, 그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제어해 주는 거죠. 제압해 주는 거죠. 제압을 해 주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기 성정 이라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유강 불일야 하나가 아닌데 불과 제사 그 제압이 되지 않으면
음이든 양이든 제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인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당기는 그 성정이 끌어당기는 게 틀림없다.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끌어당기는 그 성정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또는 틀림없다. 이 일을 갖다가 틀림없다 또는 무실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성정을 끌어들이면 그러니까 제압을 하지 못하면은 통제를 할 수 없으면은 그 성정에 끌려가야만 한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 좀 어렵지 않아요? 그 이제 이 소리는 또 다르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생극재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하는 거, 또 극하는 거, 또는 재라고 안 하고 생하는 것을 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설, 내 기운을 빼는 거죠, 그죠? 내 기운을 빼는 것을 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을 하는 거. 합을 하는 게 여기서는 화가 되는데 합파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또 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압하는 데서는 그걸 하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그걸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극 또는 설, 생극재화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화, 또 극, 설화극, 뭐 설화극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성정을 끌어내는 것이 끌어내서 간다. 그 성정을 따라갈 뿐이다. 이런 의미거든. 통제를 못하면 이게 근데 끝까지 말하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고. 여기서 일단 설명하는데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왕자 충세 세자발, 세신충왕 왕신발 이거 있죠. 야, 근데 이거 제대로 충을 해서 제압할 수 있으면 좋죠. 제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촉발해버리잖아요. 그죠? 콱 눌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예요. 강유는 뭐라고 했냐면은, 강유는 서로 상제, 강이나 유는 서로 간에 구제한다. 그는 건너간다는 의미다.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건너가는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과 유는 서로 반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유는 서로 구제할 수 있다. 또는 강과 유는 서로 같이 이렇게 건너가는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우선 이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강과 유, 다르게 말하면 음양이라 그랬죠, 그죠? 음양은 서로 상제하고 그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야. 이거 그냥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이고 곤이라 했잖아요. 그럼 뭐 근곤이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극하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극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함께 어떤 일을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건너갈 수도 있다. 그죠? 함께 힘을 합친다. 그거는 말할 필요 없다. 음양 서로 대립하고 싸움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음양에 제일 먼저 주역에 나오는 게 뭐야? 대립하되 공존하고 또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죠? 대립하면 공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음양은 계속 상제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음양이 서로 상제하는데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상제가 어떻게 되는 게 상제냐? 첫 번째, 태강자. 아주 강할 태자죠. 크죠. 크게 굳센 거는, 크게 굳센 것은 재지 이유, 부드러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양이 많이 있으면은 음을 타서 건너가는 것이 좋다 이거지. 근데 건너가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우리 사주에서 태강한 자가 재지 이유로 건너간다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을에 금이잖아. 7월에 금이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음을 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타면 되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없으면, 여기서 제재가 안 되면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강한 자를 부드러운 것으로 건너가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아. 이 부득기정, 그 강한 자를 갖다가 유로서, 부드러움으로 잘 구제할 수 있다, 또는 잘 관리하거나 건너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얻지 못한 거죠. 그죠? 부득기정, 그 일간의 그 정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이니까, 이게 우리가 좌평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정이라 했죠. 그죠? 사주를 유정해야 된다 했잖아. 유정하려면 나를 부모가 생해주고 말이지. 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배려해 줄 수, 내가 힘이 생겨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생해주고, 또 여자로 또 남자로 말하더라도 생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자는 자녀를 또 출산해서 그 아이들을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이게 잘 흘러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관계. 서로 그 정을 얻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정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왕자충서 세자발, 세신충왕, 왕신발이를 했잖아. 왕한 놈이 약한 놈 박아버리면 그 아작이 나버린다 했잖아요. 근간에 뿌리가 빠져버린다. 그럼 잘못하면 큰 손실이 나거나 병이 나겠지. 근데 또 세신충왕, 약한 놈이 강한 놈을 박으면은 강한 사람이 어이구 열받아 할 수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 반대로, 그러니까 그 정을 얻지 못하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 강한 놈을 더 도와주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죠. 우리 적청수는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강한 놈이 반대로 이렇게 잘 힘을 설하해 주거나 또는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그게 안 되면은 거꾸로 강한 놈을 발딱 더 강하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한 놈이 있으면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유자는 뭐 하냐면, 태유자는 잘 그 강한 것으로서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가는 게 좋아.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거는 말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정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곳에서 강으로 잘 통제를 할 수 있다. 제압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제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태유자, 크게 부드러운 자를 제하는 것으로서 강으로서 구제하거나 강으로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근데 불기정이라 해서 이 똑같은 소리예요. 불덕기정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 정을 끌어가지 못한다. 정을 내가 얻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 그 부드러움을 더할 뿐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아까 여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부드러움이 더 강해지면 어설픈 게 없는 게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오면은 뭐라 합니까? 안 좋다고 했죠. 그럼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해야 된다. 아까 생극 재화하는 데서
야, 원래 기본은 생국재화야. 근데 말이야,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못하면, 이거 종할 소리가 있죠, 그죠? 설만 다 좋은 게 아니고, 강한 놈은 설해지면 좋아. 근데 너무 그 약한 놈은 그냥 설을 하더라도 그 기운에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다가는 안 된다. 그냥 그냥 힘을 빼는 쪽으로 가라. 그 힘이 없는 놈한테 조금 힘을 준다고 그 힘이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근하거나 뿌리가 없다. 비겁이나 인수가 없는 사주죠. 그죠? 비겁이나 인수가 전혀 없는 사주를 갖다가 그 갑자기 조그만 그 도와주려고 양의 그 힘이 된다고 덤벼들어 봐야 반대로 그 유한 것만 더 힘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냥 따라갈 때는 그나마 먹고 살아. 식신생재 해야 되는 사주면은. 근데 인수라고 뭐가 하나 들어왔어. 조그만 게 들어왔는데 그거 믿고 식신생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또 그렇게 믿고 하다면 안 움직여서 병도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된 원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유의 도는 강유의 기본적인 법도 또는 강유의 가장 큰 원칙은 음양 근순이라 했어. 음양이죠, 그죠? 아까 음양이라 했잖아요. 음양인데 이걸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다 붙이면은 양에다가 하나 갖다 붙이면은 양은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했죠. 강근이라 했잖아요. 그죠? 강근이 나온 거요. 봐봐라. 강유지도. 강유의 도는, 법도는 음양근순이다. 음양과 근순이라는 것은 근순이 틀림없다. 근순이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양의 도라는 것은, 강유의 도라는 것은 음양의 근순일 뿐이야. 그래서 양은 강근이 됐고, 음은 뭐라고 또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음양에 대해서 뭐라고 다 표현한 겁니까? 제대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은 강건하고 음은 유순하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뭐예요? 음양조화죠, 그죠? 음양조화라는 것은 비급인수가 있어서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비급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급인수가 없으면은, 그게 없으면은 여러 재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야. 비급인수가 있어야 관이 오든, 살이 있든, 또는 비급인수가 있어야 충이 되든, 하나 잡아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아. 열리지도 않으면, 소위 화도 될 수가 없어. 이거 무슨 소리냐. 최소한 사주가 좀 태유자라고 할 때는 비급인수가 있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그 비급인수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태유자인데, 이 다르게 말하면 좀 태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신약한 사주가 또 합을 해서, 신약한데 태유한데 합을 해서 또 유하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게 있는데 합을 해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 우리가 사주 풀이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강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닌데 이게 우리 통변에서 필요한 거예요. 태강자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신월의 경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가을에 7월의 경금이죠. 그죠? 7월의 경금이면 이건 뭡니까? 자기로 보면은 소위 덕시병령, 덕시덕령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죠. 그러면 이것만 있나? 춘목이라는 것은 임묘월의 을목이나 간목이겠지. 춘목. 이거는 추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름은 화. 그죠? 여름에 화, 병화나 정화. 또 가을에 경금이나 신금. 겨울에 임수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태강자라고 했잖아요. 태강이니까 둘 다 어때요? 양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월에, 6월에, 7월에 신금이 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6월에 신금이 될 수도 있죠. 그죠? 6월에 경금이 될 수도 있죠. 6월에 경금. 이건 신월인데, 이거 6월에 경금하면, 이거는 양인이잖아.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그 록을 얻었다. 그죠? 록을 얻었으니까, 이 록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가 태강자인데, 유로서 소위 굳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정을 올바르게 얻지 못하면은 거꾸로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 예를. 자, 이게 이제 양이잖아. 경신. 근데 정화는 뭐예요? 유죠. 정화가 오니까 어떻게 된다? 격기위인데 아주 격기위라고 그랬는데 이 위력이나 위세, 권위 소위 이제 그것이 과격해진다야. 그 위력이 강해진다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경신금에 여기 정화가 왔다. 이쪽에 정화가 온다면은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이 오면은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은 격거위. 그 권위가 아주 과격해진다. 근데 과격해지면 나쁘지 않을까? 좀 나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이것을 경신금에 정화가 딱 와주면은 이는 정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조금은 미흡하지만 정관이 오면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하려고 덤벼든다? 관에서의 자기 위치, 자리, 권위를 대단히 강하게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되면 좋은 거죠. 그죠? 제대로 되면 괜찮잖아요. 사정하면서. 근데 화를 추구하는데 좀 약할 때는 뭐가 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재관을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권위를, 자기의 자리, 위치, 높은 자리, 위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병화는 적질 않았어요.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화가 오면 칠살이잖아요. 그죠? 이건 그야말로 이게 군대든 어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칠살이, 재성과 칠살이 강하게 와주면은 그 군인이면 전장에서 죽을 확률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목이 오면 뭐가 됩니까? 정화가 아니고 경금에 이거 지워버려 가자. 이거 아까 그걸 안 해놓으니까 잘 안 열리네.
경금에 을목이 오면은 이거 딱 을경 월지가 신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을경합은 금이 되겠죠, 그죠? 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을목이 오면은 조기포 난폭하다, 포악하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걸 더해준다야.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 이게 와주면 더 포악해진다. 뭘 위해서 더 포악해진다? 죄성을 추구하는 데서 너는 내 거야 이러겠지. 그죠? 이게 남자라면 정제잖아. 궁급정제도 되지만 너 이렇게 붙어있으면 일간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일간이 을목을 자기가 가져가려 하겠죠. 그죠? 궁급정제가 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난폭할 수도 있지. 너 어디 가? 너 어디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수 있다? 포악할 수 있지. 난폭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뭐다? 내 거다야. 너 내 거 아니고 다른 데 가? 너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 아,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을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좀 버티겠지, 그지? 아니면 을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우리 마누라가 잘생겼어. 아니면 이뻐. 아니 내가 좀 배려해줘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지라 그랬어. 그 이루는데 뭐를 이룬다? 이게 뜻이잖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야. 이건 다시 말하면은 경금이 이렇게 경금한테 기토가 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정인이지, 그죠? 인수잖아. 토생금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 힘이 있는데 더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지지에 있으니까 힘이죠, 그죠? 힘인데 천간에 기토가 온다는 것은 밖으로 자기가 그래도 공부하는 거잖아. 정인이니까. 공부를 하니까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유심히 보니까 이게 다 뭐가 됐다? 정제정관 정인이잖아. 그럼 이게 보니까 뭔가 거기하고 밀접하잖아요.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태강자니까 만약에 그 덕을 얻지 못하면 이거는 덕을 얻지 못한 케이스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통을하고 뿌리가 있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도 포악해지는 게 아니라 재성이 단단한 거죠. 정화가 그 위력을 더한다지만 정화도 해서 뭐 아유 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홀로 이 여기다가 자나 뭐가 밑에 해가 있다 이러면 해수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뭐 유금이 급제가 있다 하면은 이거 급제가 이거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태강자가 부드러움으로써 그 건너가지 못하는 케이스잖아. 제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압이 되면은 그 뜻을 세워서 이것도 자기 좋은 일을 할 것이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개수가 오면, 그러면 기토가 뭐 뜻을 세우면 됐어. 근데 이거 약간 달라. 그 경금이 개수가 온다는 것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금이 있고 개수가 이리 온다면은 이거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관은 원래 이게 경금의 병화가 오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관이 오니까 경금이 상관이 오니까 거꾸로 예리해진다 그랬어요. 그 날카로움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게 십성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십성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제압을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 했잖아. 그 정을 얻지 못했을 때는 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제압이 안 되니까 다 미력이 더 강해지고 이러는데, 소위 말해서 사주가 강할 때는 재성이, 용신이면 재성이 온전하게 오면 그거는 죄를 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하게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궁극정제잖아. 그런 소지가 많죠. 다 그렇죠. 개성도 그렇고, 관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관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오면 자기가 취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기토도, 이거 뭐 아예 강하게 와서 토금으로 살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뜻을 세워서 뭐 살아갈 수 있다. 약하게 오면은. 금다토약이지 뭐. 금다토 뭐가 돼버리노? 금이 강하면 토가? 옅어진다, 얇아진다 그랬잖아. 토약이라고 봐도 되고, 금다토, 그렇지, 토박, 얇아진다, 약해진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자갈밭에 바위 있는데 뭐 흙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개수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약하게 왔어. 그러니까 이게 상관 이걸 갖다가 뽑아내 들 것 같은데 다 뽑아내지를 못하니까 금이, 아이고, 내가 소위, 신경기죠. 그렇죠, 그렇죠. 상관이, 아이고, 내가 몸이 강한, 이래서 오줌이 마르고, 오줌이 마르는데, 오줌을 누르는데, 오줌 누는, 예를 들어서, 그 오줌간이 좁아졌어. 안 나와, 아프, 열받아. 그 잘못하면 전립선 염증이죠, 그죠? 남자라 쳐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제대로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니까 예민해졌지. 금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려, 유지, 강자. 그러니까, 불려, 못하다야. 부드러움이, 유는 강자, 강한 것이, 유는 강한 것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유는 강한 것으로 제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는 강으로서 제지하는 것보다 불려 같지 않다. 못하다야, 불려. 유는 강으로 제지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불려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를 갖다 크게 잡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하나 해놓으면 되는데, 불려. 불려는 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를 갖다 한번 그걸 하자면은, 이게 이제 한자 해석하는데 우리가 뭐 크게 신경을 쓸 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하자면은, 불려라고 하면은 갖지 못하다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뭐보다 또는 뭐뭐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불려는 또 아까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즉 강이 이런데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의 이런 용어가 있었거든요. 서이, 이미, 어조사, 이거는 뭐 하는 것이 무엇이 틀림없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문 해석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무심이 틀림없다. 이 틀림없다. 또는 한참 그한데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뭐뭐일 뿐이다. 틀림없다.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뭐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해주면 또 어떤 이런 게 있어요. 하여 이런 거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에도 하나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같을려
또는 어찌 어떻게 하여 어떻게 또 어떠하다 하여 어떤가 이런 의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여기 나오는데 뭐 굳이 몰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 이제 한 번씩 필요하니까 여기 나와서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려 뭐라고 했냐면은 못하다 했잖아요. 같지 않다잖아. 불려 이거 같으려니까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못한 거죠. 불려 유는 강한 것으로서 건너가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정한이, 개순이, 기톤이 또 뭐가 있었노? 개수, 을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좋다? 어느 게 좋다는 소리냐? 이 강하잖아요, 그죠? 유강자다. 그러니까 태강자다. 이럴 때는 사주에 뭐가 오는 게 좋다? 임수가 오는 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정성이다야. 바른 성품이다야. 근데 이걸 또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아까 상관은 뭐 한다, 상관은까지 얘기해 준다. 그랬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여기에 십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음양과 아까 십성, 그게 오행과 음양 플러스 오행하면 십성이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성이다 해서 이 경금의 기운을 순수하게 뭘 해준다? 설해주죠, 그죠? 설해주는데 이거를 경금의 그 기운을 인통한다. 끌어내서 생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준다. 그게 제일 좋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첨가를 하자면, 그런데 이게 정리지만 이것도 때로는 뭐가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이런 건 다 틀리고 요것만 올바른 그 정이다. 야, 그렇게 하나만 보는 거 아니야. 강약이 있을 수도 있고 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이거 오니까 뭐 위력 근위만 추구한다 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게 희용신에 또 이것도 희용신으로 가잖아요, 그죠? 희용신이 통근하고 일주 옆에 있으면 그 희용신이 온전한 역할을 하면 희용신의 품격이 어떻게 됩니까? 용신의 품격이 높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명리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이 했고 깊이를 더해 가니까 폭넓게 바라봐라. 양간이가 무조건 설명해야 된다? 아니지. 이거 하더라도 정간이 와도 어때요? 정간이 온전하게 서면 괜찮죠? 그죠? 또 비급이 많으니까 재성이 온전하게 딱 통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누고 나도 가져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신이 통근하고 강하면 그게 품격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도 있다야. 그러면 태유자가 재지 이 강한 것으로 강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부드러운 자인데 강으로서 하려면 그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면 관성이 많으면 관인상생으로 싹 생겨가지고 딱 도와주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강이 뭐냐면은 자기 자리에 온전하게 있고 충이나 그걸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태유자라 하더라도 소위 뿌리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강한 자의 도움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정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을 얻지 못하면
이는 뭐 말을 끌고 가는 건데, 그 정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은, 아까 여기 그 정을 얻지 못하면 반대로 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더 날카로워졌잖아요.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죠? 안 좋을 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그냥 반대로 그게 뭐냐면 더 유만, 태유자를 갖다 더 부드럽게 바뀌어버린다야. 그럼 흐물흐물해지. 그럼 이제 그러면은 더 흐물흐물해져 버리면 종할 것을 갖다가 힘도 안 되는 게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뭘 나타내는 것인가?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놓은 건데, 어디 갔나? 왜 여기가 건들려졌지? 그걸 설명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태유자잖아. 뭐냐면은 약하잖아요. 얼목이. 부드러운 얼목이. 아주 태유자예요. 금을 만났으니 칠사를 만났어요. 그죠? 칠사를 만나면 이거는 엄청 부드럽고 아주 민감하고 또 때로는 얼류니까 어떤 판단이나 순간 결정하고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지가 살려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만났는데 온전하게 그 정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더 유순해져 버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지 않고 온전한 정으로 만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을목이면은 유면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면 좀 낫겠다. 식신제사라니까. 칠살은 뭐 한다? 그렇죠. 이게 은근히 사주원국에서의 격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유금이야. 그래서 이건 태유자야. 힘이 없잖아요. 실시, 실령이잖아. 실시, 실령했는데 이런 애들이 만나는 거요. 뭘 만나느냐? 만약에 이 사주는 볼 것도 없이 태약한 사주잖아요. 이제 사주로 보자면. 근데 여기는 태유자라고 이렇게 해서 강유, 음양으로 이렇게 막 따졌는데, 갑이 오면은 얼마나 등락해 갑이다. 그죠? 병화가 여기 있는 데서 을목이 이래 있는데 유금인데 이게 하나 와주면은 상관이 와도 식신제사를 할 수 있지. 이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병신 합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병화가 와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오면. 여기 있으면 더 좋겠네. 그죠? 아니면 유가 여기 있고 여기 올 수는 없잖아. 6월이니까. 앞에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그죠? 아니면 이게 안 되더라도 뭐 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운에서 오면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가 오면은 기쁜데 왜 기쁘냐? 약하니까 도와주는데 제대로 하는데 일대 수 날라주는 거 실어 나르는 거죠. 우리가 수출한다. 들어서 실어 나르는데 이 정을 갖다가 실어 나르면은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기쁠 때는 그 정을 갖다가 같이 안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좋다 했어. 근데 만약에 무경이 왔어. 아니 을목이 6월인데 여기 올 수도 있겠다. 그죠? 또는 무토가 이런 데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가 되냐면 금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토가 또 금을 강해지죠. 이건 뭐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무경이 무성해지면은 아주 이 두려운 거야. 밭에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이거 안 되지. 밭에 언제 읽고 이게 두려움을 했잖아요.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일간의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져버렸죠. 그죠? 실, 잃어버린다. 자기 일주를 그 몸에 힘이 빠져버리는다. 그렇게 되면은 불려 뭐가 되냐. 그래서 불려 강은 부드러움으로 건너가는 것이 못하다. 무슨 얘기야? 야, 양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가도 되긴 된다 했잖아요. 근데 되지 않았을 때 이건 다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아까 뭐라 했냐면은 아까 저기 경신금에서는 임수, 식신의 임수가 와야만 좋다 했잖아. 그게 바른 정정이다, 바른 정이다 했잖아요. 그 여기도 그러면 음이니까 이게 뭐가 와줘야 되냐면 정화가 와야 이게 바른 정이라는 거야. 또 말이 되긴 해. 식신제사를 하니까. 근데 그것만, 그러니까 이 강으로서 유를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강은 유로서 제지하는 것보다 불려 못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음인데 이거를 양으로서 건너가려고 하는 것보다 음은 그러니까 강은 음으로 제지하는 것보다 못하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음이잖아요. 그죠? 약한데 이거는 양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음으로 가서 정화가 음이잖아요. 그죠? 정화가 바른 정의라고 이렇게 인통을 해줘야만 된다. 고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류 인식을 해서 뭐야 이렇게 해서 식신 뭐라고 한다? 이것만 된다야. 근데 그거 아니고도 비견이나 급제, 그죠? 을목의 간목이나 정인운이나 이 갑병이면 이거 다 뭐예요? 자기한테 전부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급제 같고 말이야. 이거는 상관이고, 그죠? 이건 뭐 정인이라 할 수는 있겠다. 급제 상관적인데, 야, 급제고 상관이고 정인이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 그거 제대로 오면 괜찮아. 근데 이것만이 정리라고 과거 책에, 잘못하면 이게 조후 비슷하기도 하고, 그쵸? 거기에 한 군데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군데만 치우치다 보면은 사주 통면에서의 어떤 다양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설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결국 그런 것은 뭘 보고 해야 된다? 원국의 일간의 그 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좌표에서는 유정, 무정, 유력, 무력, 그죠? 우리 적sun수에서는 청탁, 진가 이런 식으로 그걸 살피고 일간의 동태를 살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인도해낸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희용신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음은 음으로서 소위 식신은 설하는 거잖아요. 설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종할 수도 있고 설할 수도 있고 또는 극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통변의 폭을 넓히라.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라. 그것만이 옳다라고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다 틀렸다. 이래야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사법에 가깝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틀렸어. 쓰면 안 돼가 아니고 이것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주원국의 강약도 살펴야 되고, 그죠? 또 희용신도 잘 살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주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막 여기 음양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곁다리를 붙이자면, 야, 이거 근과 곤이 있어. 근은 개로 치면 이렇게 그려요. 아우, 이것도 한번 이쁘게 그려볼까? 근은 이렇게 전부 양이라 해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음은, 고는, 아유, 길이가 비슷해야 돼요. 원래.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그는 부 또는 아버지, 남자. 얘는 모, 어머니, 여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음양 아니면, 이 강유 이거 했잖아요. 이거는 강이죠. 강인데 뭐라 했어요? 강근이라 했죠, 그죠? 이거는 유순이라 했죠. 이게 서로 상제라 했잖아요. 음양. 그러니까 유순 상제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유순이 서로 합치면 뭐가 돼요? 양에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합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 나온 거야. 음에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에서 이 아들이 나왔어. 이게 이제 우리 팔계에서 이게 뭡니까? 양이죠, 그죠? 삼남 또는 막내죠. 그래서 뭐냐면 여자 몸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상제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양이잖아요. 양인데 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상제 또는 강유가 상제한다. 이렇게 서로 절대 떨어지고 하나가 아니다. 뭐 한 가지로만 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한 가지로 이거는 한 가지로만 말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 야, 을류에서는 일간의 을목이고 6월에 나온 8월에 나온 을목은 무조건 정화가 와야 돼. 그게 정도야만 했는데, 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강약도 봐야 되고 음양도 봐야 되고, 그 조후도 봐야 되는데. 굳이 거기서 서로 조화를 또 살펴야 된다. 음양 조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고 가자. 음은 전혀 별개고 양은 별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법이 정해진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 법들을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일 뿐이다. 이러면은 남녀가 결합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음은 음대로 살고 양은 양대로 살고. 그런 세상이 망하겠지 뭐.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우주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 이 경금이 그러면은 강유를 한번 보자고. 자, 아까 말한 경금이 신월의 경금이다. 그죠? 7월의 경금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신 뿌리가 있다. 그죠? 엄청 강하다. 토도 있다. 그죠? 또 여기 신도 있다. 그죠? 토도 있다.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인성과 비로 인비로 아주 신강한 사주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고 이 목은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력에서 못 나왔다. 그죠? 그래서 좀 약하다. 뭐, 진에도 있다. 그죠? 또 임수가 응. 신 중에 다 있잖아요. 예, 갑신 할 때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천간에서 또는 이 간목을 너무 극하는 게 많지. 그죠?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쓰기는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 강한 기운을 식상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천간에 실수했는데 이 식상이 그나마 금생수 하고 있죠. 그죠? 금이 수를 생해주니까 쉽게 토에 의해서 수가 단절되지는 않겠다.
그러나 좀 약하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오는 게 좋겠다? 수가 우선이겠죠. 수가 오고, 그 다음에 목이 오는 거는 괜찮겠죠. 그죠? 수목이 오면. 그래서 이제 이 사주도, 이런 시기는, 무신 기유. 근데, 토금이 오니까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강하잖아요. 그냥 자기 강한 기운으로 이제 인비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 일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네. 지가 조금 움직인다 한들 돈이 자기께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요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이때는 좋죠. 그죠? 통근했잖아요. 식상이. 그래서 이때는 크게 발복한다. 그리고 이때 많은 재물을 구한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 축이 오니까 축도 어찌 보면은 수에 뿌리가 있죠, 그죠? 근데 개축이니까 뿌리가 될 수 있겠지. 간무경의 천을기. 축토가 천을기 된다고요. 그렇지. 그 좋죠, 그죠? 힘이 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것도 그래도 그럭저럭은 세상이 강하게 왔는데 근데 인신충을 해가지고 좋다고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근데 축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인신충이 요때는 여기는 천간에 여기는 뭐 그럭저럭 버텼을지 몰라도 목국토를 하고, 토생금 금생금 수생. 근데 여기는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은 발복하고 금생수를 했으니까, 수를 식상을 온전하면 뭐는 확실하다? 그렇죠. 부는 확실하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요거는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신월의 거다죠. 그러니까 아까 태강자에 속할 소지가 많죠. 인수가 많고, 그죠? 근데 이 사주는 가만히 보니까 병술, 임수,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군인일 확률이 좀 많겠네. 그리고 이 사주도 이거하고 인비가 강한 사주라고 봐야겠다. 그죠? 그러면 이 사주도, 쓸 수 있는 게, 신월에 여기 통근한 거는 얘하고, 요 세 개가 통근했다. 그죠? 통근했으니까 얘는 통근을 못했다.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칠살이 약하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토생금 하니까 뭐 크게 치려고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또 수가 멀지만 운에 의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뭘 용신으로 써야 될까요? 일단 그것도 식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이게 그 화가 화를 용신으로 쓰면 또 토가 강해지고. 그렇지. 화토가 돼버리니까 토는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럼 이건 아니네. 네, 어차피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조금더 강하니까 식상으로 선하는 게 낫죠. 그렇지. 식신 또는 식상 제살이다. 그죠? 이렇게 가야겠다. 그죠? 이거 살이 약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식신을 써야 살을 쟁취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재성을 식신 생재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식신으로 선을 해줘야 저 재성도 군것쟁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모. 이것도 잘못하면 궁극쟁제네. 무조건. 그러니까 식신이 있어야 살아난다. 그지? 그러면 수목을 써야 되겠다. 그죠?
목도 쉽게 쓸 수는 없다. 여기 수가 제일 중요하네. 수의 시기만. 그럼 여기 급제가 오는 요때는 병신 합이 되니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요때도 버티기는 하겠다. 그죠? 괜찮겠는데. 그 해자축은 괜찮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해부터. 지지로 저 인신충이 수가 옴으로써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그렇지. 요거부터 괜찮다. 그죠? 요때부터. 그래서 요때는 별 볼 일이 없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요때 이 사람 이 공부가 글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식신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 상승도 되지만 금생수에 오니까 토가 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 운이 올 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늦게서 공부를 좀 했다 그러는데 이 사주는 얘보다는 좀 못하죠. 이때 가서 금생수를 하는데 목을 해도 자꾸 인신축이 되고 이게 이 급제가 자꾸 설치고 있는 모양이 된다 그죠? 아니, 그래도 금생수 신의 수생. 금생수 하니까. 근데 요때는 돈을 조금 모았겠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 한 10만 재물을 모았다 저기는 한 30만 재물을 모았다 이러나. 그 다음에 근데 이때도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도 괜찮았어요. 금생수 수생목을 했어. 근데 이때 좋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는 겁제를 아니 비견을 충을 해주잖아요. 인신충 해주니까 수생목.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상을 쓰는 시기잖아. 이거는 식신 제사를 할 때잖아. 식신 제사를 할 때도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주는 강하다 보니까 목이 와서 목국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목생화를 해주니까 재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재관이 와도 이 사주는 괜찮았던 사주다. 대신에 토금이 오면 인비가 왔을 때는 불리했다. 나머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이때는 거꾸로 나이 들어서 저 사람은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많이 하던 을류잖아요. 그죠? 을류가 되면 주로 뭐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정화가 와야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해놓은 거 있죠. 갑병임이 와도 괜찮을 수 있다 했죠. 그죠? 이게 온전하면은 뿌리 얼목이 통곤하면서 이게 통곤해 있잖아.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아유, 이거 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잘 흘러갔네. 그럼 이 사람 뭐야? 열심히 활동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인가? 관이 많잖아. 재관인 비잖아. 그러면 소위 관직의 토생금, 재생관하는 재관인으로 돼 있는 사주로 봐야 되나? 관인상생으로 봐야 되나? 금생수, 그죠? 관인상생. 이것은 금생수. 그러면은 재생관도 하고 관인상생. 그렇죠. 이 사주가 은근히 수도 있고 한데 간목도 있다, 그죠? 등락개갑이 됐다. 등락개갑 없는 대신에 간목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다, 그죠? 관인상생이니까. 그럼 관인상이니까 금은 많이 있는데 수가 올 때가 좋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힘이 되는 목. 요것도 괜찮지 않아요? 수화목의 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금은 이때는 별로 안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운이 올 때도 좋고 수의 운이 올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 나와 있는 거는 무진이 을유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갑병임이 오든지 그러면 갑, 임 이런 거는 괜찮겠죠, 그죠? 자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것도 갑신이네. 갑신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갑인이 왔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이 사주풀이가 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갑인은 토를 극한다 그랬어요. 갑의 각기합은 토를 극한다. 토는 재성이잖아. 승진에 오르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인신충을 해서 응? 인신충을 했다. 관을. 인해 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해 합의돼서 그 신금이 목이 돼서 금을 쳤다. 예, 요도 있는데 약하지가 않은데. 요 토가 금을 생해주지 못하다. 근데 요건 내가 좀 애매하고. 근데 을묘대운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배설이 실황에 이르렀다 했어요. 을묘대운에는. 그럼 묘충이잖아. 칠사를 묘충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갑인 대운에도 각기 합의되고 토가 없어지지만 하나가 생겼잖아. 요 또 있잖아. 그래서 비급이 재성을 취하는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는 인에 합의돼서 또 목이 돼서 이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또 이 하기가 뭐 인유 원전이 되고 인신충이 되니까 좀 어정거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배설에 올라가기는 가도 승진이 되고 하지는 못하고 을묘운에 와서는 자기 힘이 비견이 힘이 돼서 신유나 이걸 뭐 취했다. 그러니까 이때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뭐에서는 다음 승진에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됐을 뿐이고 배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보면은 갑이는 토를 극하고 신을 동운이 다음 승진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승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배설은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운이 좋으니까 여기서는 승진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이 시기도 나쁘진 않고 이건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건 뭐 실황이 됐다 이랬는데 실황은 그저 육부의 차관급이래요. 이 사주에서 기쁜 것은 해수다. 그쵸? 여기 도움이 된 거죠, 그죠? 천간으로 이미 되듯이 금생수에 있고 해수가 없었다면 용렬한 평인에 불과. 그러나 해수가 꼭 필요한 자리 자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에 있었다면 생활의 정을 득하지 못해서 공명도 작은 것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일단 희용신으로 본다면 수와 목이 오는 이 시기는 좋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